켰어? 오디오도 추가하고. 음, 잠깐만요. 아, 됐어요. 다 됐어? 음, 이번엔 또 캠이 다 됐구나. 아이, 꽤 문제가 좀 많. 음, 더 안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시작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구시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늦게 와서. 아, 제가 오늘 저기 강의가 있는 날인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출근했어야 되는데 이제 막 가는 중에 엘리베이터 타는 중 죄송해요. 그래서 아, 네. 그리고 잠깐 혹시 시작 안 했으면 우리 유지상님은 제가 문자 보낸 지 한참 됐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저껜가 보니까 안 봤는데 한번 문자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카톡인가요? 네.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카톡을 잘 안 해가지고 한번 봐보시오. 혹시 잘못 입력했나? 한번 제가 오늘 이따 시간 될 때 다시 체크해 볼게요. 그래도 한참 됐는데. 진짜요? 네. 아닌가? 그러면 다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해서 올렸는데.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네. 그 핸드폰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디스코드로 보낸 거예요?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핸드폰 문자. 우리 다시 보낼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제 전화번호를 토론, 보내는 문자 아마 보내셨을 것 같아. 독서 보냈으면. 토론이니까 독서 진행하세요. 선생님, 진 네. 선생님. 네.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유지상 군하고 또 강기남 대표님하고 유 대표님하고 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상 군 부탁할게요. 저 먼저군요. 네. 네. 사실 전에 워더링 하이츠 거를 리뷰를 했잖아요. 네, 이번 주는 그거 절반 정도밖에 못 읽었어가지고 이번에 그거 나머지를 읽는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책을 할 만한 거를 했거든요. 지금 급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그 그러면 순서를 좀 찾아오고, 뒤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운전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말씀이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네. 며칠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강 작가 작품을 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옛날엔 책이 사기가 힘든데 지금은 책을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채식주의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조금 읽었어요. 다 끝까지는 읽지 못하는데 저는 내용이 사실 좀 부피가 없는 사람이라 소설이라든지 조금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달락달락 끊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길게 연결해서 하는 건 재미있고 흥미롭긴 하는데 그게 막 연결이 되고 사실 그걸 잘 못하더라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제가 부족함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 무한한 그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그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저항 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에 대한 거 타인의 잘못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거는 그냥 순응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숙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만인의 공공의 어떤 이익을 그 대변하는 그 안 좋은 대응에 대해서 이제 그, 그 그걸 약간의 그 알려준다는 것보다는 어떤 저항의식을 주는 데 대해서 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제가 막 마음이 조금 조급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를 맨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네, 그때 좀 일찍 읽었으니까 쇼크를 받은 예 맞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혹시 유지상 군 준비됐을까요? 예. 어우 아니요. 사인까지. 안 돼가. 네. 네. 준비가 아, 안 되면 저처럼 저도 그렇게 준비하는 걸 잘 못해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 간단하게 그 게임이라든지 어떤 본 거에 대한 작품을 그냥 제목과 이름만 말씀하시면 돼요. 꼭 뭘 준비 안 하셔도. 자, 네. 그 게임이랑 관련된. 네, 어떤 거든 상관없어. 너무 재밌어요. 게임. 아, 그러면은 네. 그걸로 그 리버스 컴퍼니에서 네. 네. 그 스토리 중에서 약간 그 서브 개념으로 그 6.5장의 워프 특급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오리엔트 특급 살인 아십니까? 추리 소설 되게 유명한 것 중 하나. 예, 작품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의 특급살인. 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게 제가 추리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소설을 보게 된 그런 소설인데 음 되게 특이했던 게요. 원래 추리 네. 소설이라 함은 그 음. 증거들이 나오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역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정말 특이했던 게요. 네.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지만은 해도 될까요? 네. 네. 예, 너무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추리하는 주인공 1명, 그리고 용의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사망한 그 피해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을 제외한 12명 모두가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 증거로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뭔가 이상을 해가지고, 얘네가 진범이라는 걸 가정을 해서 추리를 하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 10명 모두가 공범이었던 거예요. 오. 모두가 모두의 공범이어가지고 요 증거들을 계속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냥 완전 각 잡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서 요거 했는데 요거 했다. 그러므로 얜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계속 나오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반전 빵 나오니까 와 모두가 공범이었을 줄이야 라는 그런 추리 소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소설을 봤는데 왜 그 영화 평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 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음. 약간 이 느낌보다 약간
뿅 하고 튀어나오는 설명하기가 되게 그래도 힐링 타임용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리엔트 특급 열차요. 예, 특급 열차 아니면 그냥 특급 할인 아니면은 막 예,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곤 하는데 요즘은 이게 계속 혼동되고 있어요. 익스프레스라는 게 급행 열차를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VIP 느낌의 그런 열차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동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혹시 감사합니다. 혹시 그 가해자를 살인한 건가요? 아니면은 무슨 가해를 한 건가? 피해자가 가해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은 살인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피해자는 죽었고요. 죽었죠. 학생이죠. 아닌가? 아, 학생 아니에요. 어. 그 비슷한 거 얼마 전에 그 외국의 어떤 소설을 우리나라 드라마로 해서 나와가지고 되게 히트친 게 있었는데 너무 비슷하네.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저도 검색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재밌었어요. 예. 화면 공유된 채로 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가 좀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 그 토론에다가 올려놨는데 책 이름은 ESG 파이코노믹스입니다. ESG는 알고 계시는 ESG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딱 한 줄로 돼 있는데 사회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이윤을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이 이게 가능하다,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우리는 예를 들어 제로섬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 놓고 서로 경쟁하는 거, 그리고 딱 하는 거를 그걸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즈니스 중에 한 중급 정도 되는 전략이고, 예, 비즈니스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가지고 없는 영역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키워진 그 파이를 계속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나누면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된 비즈니스라고, 예, 여기 이제 알렉스 에드먼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장에서 열띠게 경쟁하는 그런 종류, 요런 거는 2급 비즈니스라고 하고, 이제 제일 안 좋은 비즈니스가 뭐냐면 파괴를 통해서 소모를 하거나 복구 작업에 나중에 참여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주로 이제 그 전쟁 비즈니스 같은 파괴적인 비즈니스, 그거는 사실 여기서는 비즈니스로 치지도 않는, 약간 근데 굉장히 큰 적이니까 굉장히 이제 세계를 많이 움직이는 그런 영역이 있어갖고 그거는 조금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왜 파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가지고 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해가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조금 글씨가 작게 됐는데 키우겠습니다. 예. 제가 읽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듀트리의 그 비즈니스 중에서 DX를 지금 도와드리잖아요. 다른 그 사업체들. 예, 근데 그런 사업체들의 그 DX를 도와드리면서 얻어지는 그런 플랫폼, 사업 모델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한
그 구체적인 전략 부분, 이 부분이 그 혹시 이제 저는 이미 계획을 잡고 했지만 약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보완할 만한 책을 어떤 걸 보면 좋을까 하고 찾았더니 마침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변산바람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쪽도 이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유명정 대표님의 CDMS 동맹 거기도 지금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빠르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이 책에서 다루는 거는 ESG, 파이코노믹스 여기까지예요. 이 전략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 독후감 겸해서 한 거는 요 ESG 파이코노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스타트업 주로 이제 그 소규모지만 성장하는 그런 쪽 위주로 돼 있는 스타트업들의 얼라이언스로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그쪽 전략으로 요거를 수정을 조금 했거든요. 여보세요? 예.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쪽에서는 이제 책에 있는 그대로 기본 개념은 이 파일을 기존 거는 있는 파일을 나누는 거 근데 여기서는 키워가는 포지티브 썸 게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메커니즘이 책에 있는 부분은 약간은 앞쪽에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고 자원공유 플랫폼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가미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짰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 그쪽은 내부 또는 이해관계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응용하는 쪽으로는 시너지 부분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원 공유 플랫폼이 돼줘야 되겠다. 사업하는 쪽들은 이래저래 보유하고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공동혁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려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 창출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 그거를 임팩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과평가 이건 책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지표 써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까지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이제 나아갈 때는 일부는 책에 있는데 여기서는 다층적 파트너십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했고 그러자면 수평적 협력, 수직적 통합, 크로스 섹터 이 세 가지가 아마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 이렇게 가고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서로 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 다음에 매칭 시스템 서로 사업 간의 매칭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성과 모니터링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요번 책에서 다뤄진 내용 쪽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6개월 단위로는 기반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기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약 이제 지금부터 1년 반 동안은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로 이러면서도 이제 생존 부분은 계속 보장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쉬운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스케일업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성공 요인이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고 통합 거버넌스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이제 에듀트리나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 변산바람꽃이나 CDMS가 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 부분은 이제 제 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책을 읽고 예, 내용은 올려놨으니까 예, 요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한번 저도 내용을 검토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 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바꾸려면 기후 변화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근데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가지고 이 지구 위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사회학자이고 작가이고 방송인 리베카 헌틀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데이터와 논리 중심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헌틀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심각한 재난의 가능성을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종종 악랄한 반격, 심리적 반발, 무관심의 철벽에 부딪힌다 그러면서 자기 집단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2019년도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 원인이 기후변화가 산불의 원인이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후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진압을 실패한 것을 탓한다거나 또는 환경론자들을 위기의식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냉소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틀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생각하게 된 것은 10대 아이들의 기후 이기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손팻말에 적은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가 없다, 배운 이들의 말을 무시할 거면 왜 우리가 학교에 가는가 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 기성세대이자 기득권층인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헌틀리는 그 IPCC 보고서나 탄소 배출 수치가 아니라 자기 딸 아이만큼 어린 10대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틀리는 10대들의 소녀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또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13년에 영국 육군성에 의해서 군대 가지 않을래 하고 Daddy, what did you do in the Great War? 세계 전쟁에 당신 가지 않을래 하고 모병 포스터였어요. 근데 그 모병 포스터를 위기에서 활용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죄책감, 공포, 분노, 부정, 절망, 희망, 사랑, 상실 등을 이 복합적인 감정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절망은 6도의 멸종이나 2050 거주 불능지구와 같이 붕괴 포르노의 자극적인 또는 행동을 억제하고 무기력감을 유발하는데 역기능을 낸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출산 파업 운동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은 통제력 상실과 관련이 있고 절망적인 증거를 맞닥뜨리더라도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책들입니다. 육도의 멸종이나 아까 2050 거주 불능지구라고 해서 이 침묵의 봄천에 한번 소개했던 책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이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부정이라든지 분노. 그래서 헌틀리는 사랑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희망을 낳는다. 희망은 타인을 대의로 이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에게 그리고 지구에게 유리하게 판도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기후변화의 출발점이다. 종착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9가지를 조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건 그레타 툰베르라고 하는 소녀 활동, 기후운동 활동가가 얘기했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리더십과 희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호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한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라고 하는 책은 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또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역설하고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가 조금 꺾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도로 30도 올라가더라고요. 비도 온다고 하라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금요 독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저기 유영진 대표님, 네네. 들리나? 유영진 대표님이 알려준 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혹시 제가 이쪽 핸드폰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눌렀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010-9021-5254로 제가 입력을 보이죠? 입력해 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1번이 계속 안 읽어. 그래서 뭔가 일하니까 바쁜가 보다. 그래서 요게 제가 내일 날짜를 언제 보냈냐면